논란이 되었던 구당 김남수옹, 유명한 분입니다. 김남수옹의 의료행위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구당 김남수옹이 이제 연구원을 차려서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과정에서 뜸 등의 시범을 보였는데요. 그게 과연 무면허 의료행위냐라는 게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800만 원 형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2심, 3심에서 좀 쟁점이 돼서 판결 엇갈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이 좀 복잡한데 또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침술 뜸은 굉장히 또 많이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쟁점이 어떤 내용이었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무자격 의료 행위냐 여부입니다. 지금 김남수옹 자체는 이제 자신이 침과 관련돼서는 제1인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의사 자격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우리는 1951년에 국민의료법에 의해서 이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 면허 없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일단 불법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으로 해결됐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서로 간에 침을 내주는 이 행위, 이것도 소위 말해서 의료 행위로 봐야 되느냐. 근데 법원의 입장은 이 역시 의료 행위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결됐고요. 그리고 침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민간인에서 민간요법이 사회상규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도 취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이렇게 쟁점을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구당 선생 같은 경우에는 침사 자격은 있습니다. 즉 침을 놓을 자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사, 즉 뜸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구원을 차려서 수강료를 받고 그 수강생들에게 시범을 보였는데 이 시범 보인 게 의료행위다.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뜸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무자격 의료행위이고 게다가 이것도 그것만 해도 의료법 위반인데요. 영리 목적으로 이런 의료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구당 선생이 뜸을 뜰 수 있는 구사 자격증도 없이 이렇게 무면허로 무자격으로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죠. 네, 상당히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제가 두 분께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서 그 전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구당 김남수옹이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번 치료를 받아봤어요. 네. 지금 보면 그것도 이제 불법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불법 행위 수혜자가 됐던 것 같은데. 자, 구당 김남수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고 두 분의 생각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초에 TV에 출연하면서 당시에 그 TV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20%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뜸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그분인데 연세가 지금 100살이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102살이라고. 예, 그렇게 그보다 더 많다고도 알려지고 어쨌든 103세라고 알려지고 있고 일제 시대 때 그 침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분이 그렇게 알려지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전통요법에 침과 뜸을 떴다. 그리고 김재규, 김영삼 전 대통령, 박태환 선수, 연예인 장진영 씨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침뜸 요법의 권위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과대포장된 거 아니냐. 침을 통해서 유명인들을 시술했다고 홍보를 하면서 암을 낳을 수 있다고 사실을 좀 대중을 현혹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시술을 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학원생들을 숨없이 불러 모아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무단으로 민간 자격증까지 발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심, 2심, 3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뜸이든 침술 행위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법적 테두리 없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어쨌든 불법으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선생님 스스로는 내가 제일 권위자이고 실제로 효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격 여부
뭐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뭐 이런 그 태도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사소한 그 실수 자체도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법적 제도권 내에서 관리와 자격증이 발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법 1조에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민건강 보호 증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목적하에 의료법에서 관련 법령에서 굉장히 자세한 요건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또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령 구당 선생이 실력이 좋고 완치율이 높다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게 허물어진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내가 실력이 좋은데 자격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렇다 보다면 이번에 2심과 대법원의 그런 판결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지요. 소녀시대, 유명한 소녀시대의 태연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경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소녀시대 태연 씨가 이제 자카르타 공항에 입국하는데 너무나 많은 팬들이 모여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연 씨가 군중에 밀려서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거의 밟힐 뻔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지에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달려들어서 태연 씨의 몸을 만졌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태연 씨가 공포에 질려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예. 다른 나라 공항을 방문해서 또 국내에서도 이런 사건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은 거의 옛날로 치면 이제 마이클 잭슨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인기를 동아시아에서는 누리고 있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요. 그렇죠. 어딜 옛날에 우리나라 마이클 잭슨 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거의 그런 정도로 동아시아 각국 어딜 가든지 이제 어떤 그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건데 문제는 헐리우드 스타들은 저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경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헐리우드 스타들 왔을 때도 경호를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비난을 받기도 왜 이렇게 유세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헐리우드 스타는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저 사람 저 정도로 경호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스타들은 사실은 또 그렇게 엄격하게 경호를 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경호를 하냐라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중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접촉을 하다가 저런 사고에 자주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자주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네. 왜 그렇습니까? 대충 이해는 가지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 팬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열정을 갖고 있는 또 지나친 경우 사색 팬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스타를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스타를 보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각도에서 또 사진을 찍고 싶고 또 왜곡된 심리이겠지만 연예인들을 내가 좀 소유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와 같은 반면에 지금 그 신변 경호의 수준은 상당 부분 열악한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행사장 경비를 전문으로 하면서 요인 경비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경호 인원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 서비스가 이용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제 경험에 상당 부분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불상사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태연 그 사건도 어떻게 본다면 현지 경호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태연의 몸을 직접 만져서 번쩍 드는 행위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소속사에서 경호 인력에 대한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가 또는 그 구입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업체를 택하는 이와 같은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한류 스타들의 인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였나요?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 또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전역을 했는데 이른바 해외 고무신 대구 몰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어제 이제 그 최시원 씨하고 최강창민 씨가 서울 종로구에서 의경 전역을 하는데 중국, 일본, 동남아 거의 동아시아 각국에서 수많은 팬들이 몰려서 이분들의 이제 전역을 축하해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좀 종로인데 접근성이 상당히 있고 종로 말고 저기 우리가 내국인도 잘 알지 못하는 강원도 산간 이런 데서 한류 스타가 군대 맞춰도 거기 부대 바로 앞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찾아가서 전역을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식 행사도 없이 바로 저 장면만 보여주고 사라졌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 사례를 보면은 전혀 어쨌든 혼자판 또 이제 팬들이 그 열정적으로 몸 안에 만지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런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의무 경찰로 그 21개월 이제 복역을 하다 보니까 저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찰 부대가 하나의 그 경호경비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온 그 팬들의 그 마음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정돈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저와 같이 이제 그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군 생활을 아주 멋있게 마무리하고 전역하는 그래서 앞으로 뭐 연예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